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예, 음식료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식료는 사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친숙한 섹터인데, 그죠? 네, 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건 우리가 뜯어보지 않았지만, 그죠? 먹고 마시고 하는 상황인데, 요즘 음식료가 핫합니다.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어요? 반영될 게 많이 있습니까? 그 음식료 섹터를 이제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흔한 말로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요라고 TV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음식료 섹터들이 좀 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이 보셔야 되는 관점, 그다음에 앞으로 뭘 보셔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의 시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자료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반기 음식료 쪽 아웃룩 해가지고 견조한 물량으로 원가 개선세 지속 플러스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음식료 섹터는 전통적인 방어주였었고요. 내수주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주식이 움직일 때 보면 통신주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맞아요. 그럴 때 움직였었는데 네. 요번에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K컬처 열풍을 타고 K푸드, 뭐 K뷰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게 실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특히 그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이제 챌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속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수출적으로 비중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푸드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간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코스피 흐름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이미 역전이 됐고 상반기에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요. 코스피보다도 음식료 업종이 네네. 그 뭐라 그러죠? 오버퍼폼이라 하나요? 그렇죠. 언더퍼폼이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는 이제 원가도 이제 부담이 좀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제를 좀 받잖아요, 가격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워낙에 약세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플러스 알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음식료 주식들 뭐 불닭볶음면을 위시해 가지고 뭐 김밥, 뭐 핫도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슈로 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게 처음인 것 같지만 실상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대 한 2008년, 9년, 10년 해가지고 초코파이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셔도 그렇죠. 맞습니다. 오리온 열풍이 있었죠. 예. 근데 초코파이가 출발을 했을 때 이게 주로 이제 폭발을 했던 지역이 중국이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러시아로 확산이 됐었고, 그 다음에 동남아 뭐 이런 식으로 왔었죠. 근데 이제 음식료 쪽에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단순히 K푸드 해가지고 K컬처 영향에 국한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독성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군 생활할 때 군 생활에서 이제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저는 초코파이였습니다. 아, 그래요? 라면 아니고? 아니, 진짜로 초코파이였었습니다. 달달하면서 그걸 잊질 못해가지고 지금 기억에도 그걸 내가 어떻게 먹었지 싶은데 이제 신병 교육을 끝나고 저는 이제 3박 4일 휴가를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나올 때 저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훈련받았던 네. 쪽이 다 남았는데 그 이제 부모님 면회를 하잖아요. 이제 뭐 그 끝나고 나서 거기서 밥 한 통이 나온 거를 제가 친구들 제껴놓고 다 먹었어요. 친구들이 숟가락을 들질 못했어요. 제가 먹는 걸 보고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들 중에서 빨리 갔었기 때문에 그래놓고 나서 제가 바로 PX로 가가지고 산 게 뭐였냐면 초코파이였어요. 그거를 몇 개 드셨어요? 철원에서부터 올라올 때까지요. 네. 한 박스를 다 먹었습니다. 한 30개 들었나? 20개 들었나?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었고요. 제가 초코파이 요만한 박스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먹었지 싶은데 하여튼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게 부모님 짠하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먹으셨어? 그거 보시면서 이제 많이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중독성이거든요. 일종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K푸드 열풍 타고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이 밖으로 많이 이제 나가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제 많이 먹어보고 연예인 누가 먹었대더라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그게 보였대더라 해서 이제 많이 옛날에 보면은 기생충에서
왜 한동안 유명했었잖아요. 그 그때 뭐 저기 먹었지? 그 짜파구리에다가 네네네네네. 네. 그 뭐죠 네. 고기 해가지고 네, 먹었던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호기심에 먹는 거 말고 이게 중독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그 자꾸 옛날 얘기를 제가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이 결국은 우리나라 음식료점이 글로벌화 되려고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또 군 얘기를 하는데요. 군에서 휴가를 처음 나왔을 때. 저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과 친구를 만났어요. 네. 이제 과 동기 여자 친구를 만났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반가워하면서 저를 데리고 PX가 아니라 그 이제 구내 식당 같은 데죠. 네. 그 매점 같은 데를 가가지고 뭘 사갖고 왔는데 그때 처음 먹어본 게 요플레였었습니다. 근데 그 요플레를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이 뭐였냐면 상한 음식 먹는 줄 알았어요. 약간, 거짓말 아니고요. 약간 유산균 이런 거니까. 네, 그런데 처음 이제 먹어봤던 거죠. 이거 상한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다가 이제 완전히 그 여자친구는 이제 백 뒤집어지고 네. 이제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했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회사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고요. 거기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그걸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제품을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게 한국에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글쎄요, 약간 그게 한국에 언제 들어왔느냐? 전쟁 때 들어왔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88년에 들어왔습니다. 아, 88년에 올림픽 앞두고. 그게 프랑스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게 저기 요플레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 제품이 프랑스 제품인데 그게 88년에 들어왔고요. 그게 폭발을 했던 게 그 전에 그 동안에 없다가요. 우리 어릴 땐 그런 거 없었죠. 네. 그 올림픽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확 올라오기 시작했었고 그게 폭발을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연예인 중에서 탤런트 최진실 씨 예. 그 광고하면서 예. 폭발을 했었는데 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걸 상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런 걸 왜 먹어라고 했다가 제가 그 마케터를 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먹는다고 한 4, 50개를 사가지고 이제 뭐 복숭아맛 무슨 딸기맛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먹는데. 지금 하나씩 먹어요 아침에.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중독성이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 입맛에 맞질 않았었어요. 지금 시중에 보시면 마라탕 있잖아요. 네네. 마라탕 처음 드셨을 때 이거 맛있네 하고 이렇게 확 땡기셨나요? 안 맞죠 한국에서. 저는 기침하느라고 못 먹었어요. 네. 먹고 바로 그냥. 그 지금 기억나는 게 2019년도에도 제가 중국 셔먼을 갔을 때 그게 이제 마라탕 거기서도 그 되게 잘하는 집 있다고 해서 거기서도 또 기침 때문에 못 먹었어요. 근데 그게 중독성 있잖아요 마라탕. 마찬가지로 중독이 예, 돼버리니까 예. 마라탕 하면은 네 지금 대중적으로 확 퍼졌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중독성입니다. 우리나라 제품이라 해서 호기심으로 먹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독성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음식에서는 매운맛이라는 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못 먹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덴마크에선가 리콜 걸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뭐 몸에 안 좋고 예. 그것 때문에 더 또 이제 조회수 늘어나고 난리가 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먹어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독화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건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제품들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중독성에 좀 어필이 되는 것들이 몇 개 보이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보면은 이제 그 빙그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스크림보다는 바나나 우유. 바나나 그 카톤팩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항아리처럼 생긴 거.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젤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비고 만두 네. 이런 것들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품별로 좀 차별화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은요. 음식료가 이제 제가 옛날 얘기죠.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본 시장 가가지고 일본의 트렌드를 보고 그걸 카피 떠갖고 와가지고 예. 출시해가지고 성공을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뭐 지난 얘기지만 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 거 우리보다 1, 2년 앞서서 출시된 거를 가지고 와서 맛을 우리나라에서 더 개량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쫀득쫀득한 그 느낌 이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돼가지고 메로나만 하더라도 그 롯데에서도 나왔었고
해태 그 당시에 해태에서도 나왔고 뭐 여러 군데 나왔었는데 결국에 살아남은 거는 빙그레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빙그레 메로나가 이제 히트쳤던 것처럼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중독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음식료 관련해가지고 실적 좋아진다. 뭐 어디서 팔린 데더라 알려졌대더라. 그건 일회성 어떤 순환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쪽에서 어떤 아이템이 시장에서 어필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중독성입니다. 음식료를 볼 때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수출, 그죠? 그렇죠. 네, 수출 비중이 얼마냐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북미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적인 수요를 끌 수 있는 중독성이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를 봐라. 네,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예. 비싸요. 미국에서 그 약간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니 살 수는 없고 하여튼 좀 그런 취급을 받았던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도 브랜드명을 얘기하면 안 되죠. 정크푸드라고 원래 우리가 뭐 하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네. 시켜도 요즘 올라가지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세트 메뉴 먹으면은 10,000원 뭐 가지고 겨우 하나 먹을까 말까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이게 한 끼 식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물론 현지에서 사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라면 같은 경우가 폭발했었던 이유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한 끼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다 보니까 라면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요. 그 수출 비중이 전체 그러니까 매출에서 70%가 넘어가는 회사가 삼양입니다. 그래서 삼양 주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랐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빙그레도 역시 수출 성장률은 크게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일본 업체들하고 다르게 잘하는 게 뭐냐면 방향이 잡히고 결정이 나면은 의사 결정이 굉장히 빠르고요. 현지 진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사실 제품을 우리가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거를 카피를 뜨거나 현지 벤치마킹을 해갖고 갖고 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나라 제품이 주도가 되다시피 하는 이유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적극적인 투자 의사 결정이거든요. 그럼 현지 진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무조건 현지 진출한다고 해서 대박이 나는 건 아니니까 중독성 있는 제품이 어필이 됐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셔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은 중국보다 더 비중도 성장률로 봤을 때도 그렇고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23년을 놓고 보시면 오히려 미국이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땐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해 보실 정도로 앞으로 이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쪽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인도죠. 그래서 인도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인도 쪽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독성 수출 뭐 이런 걸 말씀하셨고 우리가 뭐 주지하는 것처럼 주가로 보면 뭐 농심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고 삼양식품이 네네. 헷갈려. 삼양식품이 올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올랐고, 그죠? 음식료가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결국 이제 이후에 그게 실적이 나오면서 반영되면서 주가가 높지만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더 수요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밸류를 따져봤을 때는 실적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반영되는 반영도는 어떨까요? 예. 여전히 제일지당 기준으로 보면은 네. PER이 10배 미만입니다. 예. 그다음에 PBR로 따져도 지금 0.78. 그러니까 오른 거는 맞는데 그게 이제 과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물론 삼양의 경우는 사실 지금 주가 한 단기 상승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으로 따져가지고 뭐 PBR이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불닭볶음면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좀 해봐야겠죠. 물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1등 주식이 가능한 뭐 나머지도 따라간다 이런 논리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독성을 가진 제품의 확장성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뭐 제일지당도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 비중을 좀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장류 이런 쪽 수출도 좀 크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또 맞물려 가지고 지켜보실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 수출 비중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심은 좀 가져보실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음식료 쪽 관련해 가지고는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단 지금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지금 사실 빙과류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럼 날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 보통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더울 때는 주가가 거꾸로 꺾였었어요. 과거 패턴을 보면 그 전에 오르고 계절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한여름이 지나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아이스크림이 선진국에서는 겨울에도 많이 먹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수출로 놓고 얘기했었을 때 이게 지금 여름에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마냥 뭐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예. 한풀 좀 꺾였을 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네네 그런 취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료가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죠. 네. CJ는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작년 봄에 뭐 주식 관련해서 무슨 뭐 라더견 사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네네. CJ가 엮여가지고 근데 몇 종목이 언급됐거든요. 그때 뭐 키움증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CJ 같은 경우가 이렇게 큰 주식이 그죠? 거기에 뭐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 그때 많이 밀렸거든요. 제 기억에 예. 제일지당이 아니고 주식회사 CJ였었어요. 그랬나요? 네네. 그래서 그랬던 것도 같네. CJ였나요? 네, CJ였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사실은 있나 싶었는데요. CJ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CJ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을 했었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올리브영 효과였었죠.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플랫폼화되면서 거기서 화장품이 엄청 팔리면서 네네. 편의점 안 가고 다 올리브영 가서 산다고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음, 그 효과로 많이 올랐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거는 아마 CGV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 거기가 좀 네네네.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음. 지원이 좀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지지수보다는 사업회사를 사는 게 더 선명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음식료와 관련된 그 포인트들 짚어주셨고요. 앞으로도 주목해봐야 될 이야기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